조시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정신 차려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기분 좋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더욱 정신 차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절대 잊지 못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요 UN 21과 이클레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아주 생소한 이야기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UN 의제 21, 의제라는 아젠다, 즉 회의에서 주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클레이란 말은 약자입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뭐냐? 이 이야기가 우리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무슨 상관이냐?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요, 찍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나와는 있어요. 뭐 환란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 과정과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을래 안 믿으려고 모아있다 칼대 놓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일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보면 니므롯 이야기 보시면 딱 맞습니다. 니므롯처럼 홍수 이후 니므롯 시대를 그 개설을 보면 100년 남짓입니다.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줘. 100년이면 인구가 벌써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서 한 10명씩 낳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년 남짓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 그때 큰 성을 짓고 탑을 쌓았다마는 수도 많았고 기술도 좋았다는 건데 그 많은 인구와 기술력을 어떻게 하나로 모았을까? 근데 꼭 그런 니므롯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나사 알죠? 나사. 이렇게 빙글 돌립니다. 그러나 꼭대기 정점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각 영역, 각 분야, 각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연령, 종교 상관없이 다 모아가지고 최고 정점, 적그리스도 체제, 적그리스도 인물만을 성경에 보면 나라, 뿔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반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기 왕국을 만들어야 돼. 이거를 못 읽어냈어요. 근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반대한다고 세상이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근데는 그 사람이 세계를 예수님과 반대게 반그리스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 열국 백성이, 열방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열방을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워 죽이냐 이 말이죠. 어떤 기술과 방법을 쓰길래 이 세계 사람들을 그 마음을 다 도둑질하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고 배경이, 상황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 충족은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인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것이 다 하나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정도 그게 준비가 되어 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처음부터 노출되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이거는 마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감춰져 있고 마지막에 확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감춰져 있을 때는 위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 위장막 중에 하나가 요거란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면은 마귀가 지금 현재 준비는 다 해놨는데 마지막 싸움을 해서 어떻게 위장막을 쳐놨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앞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싸움하니까 촉할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을 앞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하나씩 볼 텐데요. 시간은 1시간 반이고 지금 이 PPT, 이 슬라이드 컷으로만 해도 지금 200컷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저도 목이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 어떻게 예배인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셨지만 어제 전도사님 여기 예배인도 할 때 누가 설교 시간에 제일 잘 들었습니까? 자타공이 나요 나. 선생님, 전도사님 그러죠.
누가 시킨 대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직전에 최미 쌤이 있다가 최미 쌤이 기도할 텐데 안수기도 해달래요. 저한테 그러고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할 거니까 안수기도 그러고 앞에 가시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적인 순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목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민하셨어요? 그 고민 안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잠깐 몇 초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김재화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다. 오늘은 내가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딱 하나님 중에 순종해 그랬어요.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사님? 그죠? 근데 하나님, 패러다임 아까 이야기했죠? 저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누구든지 앞에 선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제가 여기 앉았을 때는 앞에 선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제 패러다임은 그래요. 제 목회 패러다임은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 제 나름대로 이게 또 고민이 돼요. 그죠? 눈 뜨고 기도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저희 집사님만 안 세우고 기도해달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 믿음 약한 분들 이때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 시험 들까봐 제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준비도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제가 앞에 섰을 때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 인도할 때,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애들이 찬양할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때 당시 교사였던 분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귀청이 찔려래 스피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학생부 찬양팀을 제가 조직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 세워놓은 애가 찬양 인도하는데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스피커의 귀청이 찢어질라 해도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요. 통성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이게 제 목회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제가 모범을 보여드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시간은 짧고 양은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생기면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받고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인데 과연 그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것 많지만 오늘 보는 거는요, 준비하고 있는 것 일부하고 위장막 어떻게 위장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까발려 보는 시간입니다. 자, 재현 형제 알겠지? 여기가 옛날에 누가 목회했던 데라고? 정우성 목사님. 그래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양할 때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이 여기 젊을 때 심호하셨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미 오래된 세계의 집에 신세계에서 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식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고 그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옛날 것부터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근대 것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류 역사적에서 세계국을 정복할 소나기가 있다는 그런 욕망을 많이 했어요. 뭐 옛날에 로마도 있고 칭기스칸도 있고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겠다, 식민지로 삼겠다, 종을 삼겠다 이거 아니고 아예 세계를 하나의 나라,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소위 세계 단일 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세계를 하나로 다스린 것처럼 마귀도 세계를 하나로 모아주고 자기 집에 아예 하나로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탈리아 정치학자 안토니아 그럼시의 노브스 오르도, 노브스는 이유고 오르다가 오르다가 질서입니다. 새 질서. 이거를 그램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그램스 말고 또 다른 그램스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전략에서부터 근대에 가시화됐다는 겁니다.
초창기 그램스 전략이 뭐냐면 대군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군대를 이렇게 하고 세계 지배했다고 다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사는 뉴 그램스 전략이라면 DNA 코드로 인류를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에 세워놨지만 기술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력을 할 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컨트롤하니까 요즘은 마인드 컨트롤한다. 이 브레인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조직이 필요했어요. 이게 유엔입니다.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입니다. 세계 연합입니다. 이때 그램스 전략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차세대를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세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실제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성공시킬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유엔 하나의 지경을 연합된 국가를 할 수 있는 선진들의 세계관.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를 하나로 보겠다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 항상 전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을 예상하는 사람도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원하게 됐어요? 제발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독일의 그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독일 실학자 중에 그 사람이 뭐냐면 정의, 평화, 정의, 평등, 평화. 세계를 이끄는 관념입니다. 자유평등, 평화. 이 지금은 평화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요구하는 욕구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를 하나로 묶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자, 평화의 유지 정책. 겉으로는 평화의 유지 정책이지만은 말하면은 새로운 세계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부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국제연합 무슨 뭐 여기 연설할 때. 자, 뉴 그램스 전략은 세계를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인데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바로 유엔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92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1921년에 이미 세계가 하나 되면 어떻게 통치할 거냐? 이걸 10절이라고 그러는데요. 21년에 미국 외교협회 CFR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0조가 시작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한김에 뿔이 열이요. 뿔은 국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EU라고 그랬어요. 유럽 중심. 그런데 이미 우리 아까 이지만 성기사님처럼 진화는 벗어나셨죠? 자, 적글소 유럽에서 나온다. 벗어나셨죠?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뜻은 CFR, 아까 미국 외교협회는 세계 지배를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미디어로 하는 메디아, 옛날 영어로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즉 왕국 체제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킹덤,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킹덤을 쓰기 위해서는 세계가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10개로 나눠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건 뭐 세계 달정부 한다. 10조로 자, 미국에서는 관리자이 한다. 니슨 대통령 옛날에 이렇게 행정부 이미 70년 때 얘기했고요. 시간이 빨빨 넘었습니다. 29대 10조 나와서 세계 통합 출제했고 공정도 나와 있고 자, 세계 정세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평화를 하고 세계 정부를 만든다. 이 두 가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만약 세계를 10조로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있죠. 한국 어디로 들어가면 3번으로 들어가죠. 이게 세계 정부의 교육 담당입니다. 세계적으로 제 1조 미국이 정치, 라틴 아메리카, 칠레가 주도하고 넘어. 하와이 제도는 서태평양 섬나 일본이 교육 정책 담당. 근데 오바마가 한국 갔다 온 적 있었죠. 오바마 한국 갔다 와가지고 하버드에 가가지고 야 한국 사람들 교육비를 배워야 막 그랬죠. 그때 한국으로 교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세계에 교과서 편찬을 보면요 한국이 아까도 이재만 속에서 말했죠 안 뺀다고. 사단적인 교과서 내용이 엄청 동성애 안 찍으면 틀리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오고 내가 직접 봤어요. 아까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우리나라 교학서 교과서. 자, 호주, 정환경, EU, 경제. 그래서 이쪽에 이 경제 문제 요즘에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폴란드. 여기 폴란드는 노동으로 유명한 나라죠 원래. 아랍이 에너지. 남아공이 여기는 민족이 항상 골치 아프죠. 인도가 통신. 사실 인도는 여러분 IT 강국입니다. 컴퓨터 기술 엄청 발달한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자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국제법 할 때 같은
무역 관세 입장입니다. WTO 세계 무역기구 전시인데요. 여기 때 뭐냐면 개인 아이디 이때 나온 거예요. 같은 체제 안에서 개인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 그랬지만 사실 아이디가 분열되면 그때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UN하고 CFR 미국 외교협의하고 가트를 삼각통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각통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 삼각통치 이걸 무슨 음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모론 즉 요즘에는요 오히려 이걸 드러냅니다. 음모론 좋아 원래는 있어 그래 뭐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또한 술법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통치에 실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브니그 브렌지스키라는 아주 급진적인 사상가 있습니다. 소위 지금부터는 이런 사람들 세계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데이비드 로펠러 11조 만에 했던 로펠러 있죠. 그 집안 아들인데 이 사람이 삼각통치의 거의 설립자입니다. 2003년도에 서울 실업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열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삼각통치 서울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4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총회의 주제가 지구관리와 위상 삼각통치의 운영을 위한 지역구조를 이게 주제예요. 삼각통치는 공식용어입니다,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에요, 공식용어예요. 인터컨티넨탈 아직은 분명히 찾아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삼각통치는 UN, 가트, CFR, 유엔과 무역관세 협정과 외교협의회 등의 정책을 조정하며 방향 설정 설명자. 무슨 말이냐면 세계를 컨트롤하는 기구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삼각통치에 대한 기조 정치, 금융, 지능, 성직 이 4가지. 요걸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도 이게 최근에 발견한 건데 제가 예전부터 말했었잖아요. 세계 지배하려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정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맞죠. 제가 이거 한두 달 전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장조셉 목사님의 지금이 몇 시입니까를 참고했습니다.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외에 자료는 많습니다. 시험학의상 다 인용을 못했고 주로 이분 거를 쓰면서. 자, 정치. 누가 세계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냐. 현재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금융, 공급, 총괄하는 누구인가. 이거는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은 22경이라고 그랬던가? 미국 쫄딱 아닙니다. 왜 빚을 진지 아세요? 미국에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처럼.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연방준비은행은 말이 연방, 페더럴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해가지고 돈을 찍어내려면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 찍어낸다 할까요? 10달러짜리 찍어내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1달러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달러를 투자해가지고 10달러를 찍어내요. 근데 그게 개인 거죠. 그 권한을 연방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연방 국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국가는 그 은행에 10달러 빚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빚을 지는 거예요. 이게 돈 푼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양적 완화라는 얘기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양적 완화가 뭔지 아십니까? 돈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양적으로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돈 찍어내고 풀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 돈이 도는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이 돼요. 물가가 확 올라오래요. 그러면 나중에 또 궁해져. 빚쟁이들은 수두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1%로 빚지면 재산 몰수하는데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세계 빚쟁이, 전 세계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금융, 이거 있고, 지능, 뇌과학과 뇌컨트롤 기술 비용이 가장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의 그 통치 질서의 4개, 틀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사회는 과거에 실천하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계획대로 점점씩 등장되고 있으므로 중대한 위기에서 결정적인 크리티컬 타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생명을 유지하는 이건 어떤 거예요? 아까 뇌 이야기했죠. 이것처럼 사람 생명 유지, 즉 의료계를 통해서 또한 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세 수명 시대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100세 살 수 없어요. 옛날에도 100세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전부 다 살 수 있을 것 같죠? 돈을 한 2건 정도 쌓아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직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적인 형국을 한번 보세요. 유엔은 가톨릭 모든 중에 이끌어 동원령을 내렸다 했어요. Catholic Church to lead other religions. 자,
아까 그 세 번째 그 인용문들은 그 지능 이야기했어요. 세계사람 지능 그걸 컨트롤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추림 방식이 옛날에 어쩌냐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때부터 정부를 구성하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런 구조가 바뀌어서 하부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밑바닥 준비 다 해놓고 자리 깔아놓고 딱 앉히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물밑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이런 거죠. 네로, 뭐 히틀러,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나를 따라 이런 건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부 구조를 쫙 깔아서 정부들을 만들었고 조직도 만들었고 모든 기술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분위기만 만들면 돼요. 테러 막 일으키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주실 지도자를 주십시오.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 그럼부터 지금부터 내가 다스릴게. 이렇게 나타나는 식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방식이 바뀌었는데 하부로부터 위로 올라왔는데 이걸 위해서 유엔 아젠다 20 이래서 나온 거예요. 아젠다는 이제 회의할 때는 의안들이라고 합니다. 21세기를 위한 유엔에서 설정한 회의 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유엔이 21세기에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성취하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냐면 지속 가능성. 우리가 모든 할 때 요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업체에서 지속 가능형 개발,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성 평화, 지속 가능성 창조, 의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산 배우고 계신 우리 신집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만 해요. 의료계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속 가능성 이거를 통해서 유엔 아젠다를 성취시켜서 실행 기구라고 할까요? 하부적 기능을 담당해 봐요. 지역 환경 청주 국제회의 이걸 마여 요야 이클레어. 1992년에 요즘에 올림픽이 나와 리우에서 180회 지구 정상회의를 합니다. 뭐야, 지구 유엔 환경개발 총회에서 국제연합의 이름을 하면 결의문입니다. 결의. 국가에서 비준하고 실행하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실행하려면요, 제재가 가해져요. 여러분, 이번에 들어보신 거 아시죠? 브렉시트라고. EU에서 영국이 탈퇴했죠. 탈퇴하는데 유럽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괜찮고 환경 문제만큼은 손대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게 꼭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위장막인데요. 지구 환경이 뭐 지금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10년 전부터 생태를 연구하고 생태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분명히 우리가 환경 오염만 시키면 환경 보존해야 되는데 잘 걸렸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더 큰 음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대 포장해가지고 좀 있으면 더 자세입니다. 그것만은 탈퇴하지 말라고 압력을 놓고 있어요. 연구에. 왜? 그래야 세계 정부 통치하는데 그게 조직을 더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국이 다 건들고 있는 애기들이 많아요. 사실 영국의 큰아들 미국, 작은아들 호주, 셋째 아들 캐나다, 막내 아들 뉴질랜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영연방제국이 세계 통치 국가 중에서 최고로 지역이 넓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 중에 영국 연방이 제일 넓어요. 러시아보다 넓고요. 알렉산더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세계 강대국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젠다 20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과연 한 목사님 말대로 맞냐? 근데 여기는 매우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번역해준 우리 박순희 성도님 말이라면 포장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랬죠? 좋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만 먼저 보세요. 제가 먼저 키워드를 말하면 인구 앤드 여성입니다. 보세요.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인구, 이제 앞에 보시면 인구 문제하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에서 인구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계속 써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자, 지속성이 결여된 소비 패턴 보세요. 인구와 생산 등은 지구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토지 수자원, 이런 것들 컨트롤, 수자원, 대기, 에너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과 환경개발 사이에 인구정책이 중요한 건 인간의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구에 있어 환경변의 악영향을 감수시켜야 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 영향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1의 원인은 인구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환경개발을 위해서 인구 추의 요인을 통합해야 한다. 인구 변화와 환경 변화의 상호 역적인 감소를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 우선순위 봐야 합니다. 이걸 이제 계속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에 계속 이게 나오겠다 이 말이죠. 기존의 지속가능 배우는 인구 변화 추이 요인을 소비단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지금 실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인구와 관련하여.
환경 및 인구 문제는 빈곤지가 쭉쭉쭉 나옵니다. 국가계획 차원에서 정책, 의사결정 차원에서 인구 문제 완전한 반영이 수행된다. 항상 인구가 나오죠. 인구 변화 환경 위험한 지역 설정의 방법 수단인도 환경 보존 개발 관련돼서 인구 변화를 고려한다. 정책 계획에서 인구 정책을 고려해야 되고요. 자, 인구 정책은 사회 경제 환경에 일치한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인구하고 분명히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 체질을 확보, 생활질 개선하는 건 제가 인구 계획을 수행한다. 목표, 이게 이제 소제목들이 계속 있는데 제가 이건 막 요약을 했어요. 인구 추세의 부정적 효과, 완화. 이게 뭐예요? 추세라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 환경 파괴 방지 및 다양한 정책 단서 프로그램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인구 환경적 역성으로 능동적 부담과 사회경제 발전 참여에 획득할 수 있는다. 여기서 여권주의 운동이 나옵니다. 출산율을 감소시켜 연막작전이 되는 거예요. 모자보호 프로그램과 서비스 사모미 영양 사모님을 낮추고 남녀가 가족 공유 적정하여 개인적 가치와 자유존중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좀 있으면 이게 뭘 이게 가격을 볼 거예요. 부부가 성차별없이 자녀 수와 타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보장한다. 이런 말을 우선 부부가 성차별 없이 애기 낳는데 남자들만 일방적으로 결제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뉘앙스를 봐보세요. 인구사업이라서 인구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과 제도 요건이 있어요. 중개적 청춘의 기반 민간보호 과학단체 지적 과학단체 지적 필요하다.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정착을. 지금 열악한 상태다. 그 다음에 8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능한 접근 요인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발전 환경관리 법으로 소동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 실업가 이 사람들에서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끌어들인 다음에 살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면 어떻게 해요? 도시생활에서 통제하기 쉬운 거예요. 일부러 도시화를 시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촌에 있으면 자급자족이 되거든요. 지가 땅 파먹고 고기 잡아먹고 산다고요. 근데 도시 오면요. 물 끌어버리면 다 죽어요. 인간 경제 목적은 이렇게 생활질 개선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관리 있고요. 토지 몰수한다는 거예요. 제2단은 인간 경제 관리한다. 2000년도부터 적당한 국가 주거지 확보 전략을徹底 강화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한 양도를 금지 법적으로 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양도. 부당한 건 뭐가 부당일까요? 법으로 지금부터 제재하면 돼요. 전기 많이 쓰는 것이 부당이다 해버리면 전기세가 일정 부분 오버하면 집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큰 그림이에요.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세집지 말했잖아요. 에어컨 전기세 얼마 엄청 나온다 했잖아요. 딱 할당해 줍니다. 이 이상 쓰면 안 됩니다. 1차 세금 더 내세요. 10만원 오버.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 딱 붙여놓는다. 국가모수. 자, 재정착 프로그램. 왜 재정착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말 안 해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주어진 전략, 상식 감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다음에 20대 세계의 대다수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왜요? 왜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렇게 만들 거니까. 도시정비는 여러 가지 많은 범죄 환경 개발력이 증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시로만 오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도시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컨트롤하지? 사람도 불편하니까 컨트롤을 처음 연구하겠죠. 너무 뭐라는 것 같지만 갈수록 이제 그 이유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 도시관리는 항시 토지와 토지 이용 관리와 함께 갑니다. 지하수도 나옵니다. 좀 이따. 도시정보체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CCTV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출근해서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일거수부터 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불가능해요. 중간도시 개발.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원의 파괴, 공지, 농경과 완충지를 개발하면 방지한 데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략 개발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배가한다. 우리가 계속 살려면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역 공동체 비정부 조직들이 개인들의 친구관을 맞도록 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환경 보호를 하면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을 관리 향상인데 지역 공동체와 비정부 NGO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다 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환경보호 계획 세울 때 기본 프로그램은요 비정부 단체에서 만들고 국가의 안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림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는데, 이클레, 이게 중요합니다. 비정부적인 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왜 정부를 하냐면, 아까 지역 환경 창출인데, 환경 빼고 지역 정부, 이렇게 쓰기 때문입니다. 목표, 가정의 토지 적분에 가능한 경우하고, 집단적 소유와 관리, 집단적 소유, 보장에 하여 환경을 국토개혁과 토지개혁을 통해 인간의 정경의 개발, 토지가 갖추는 기획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를 가장 적정 이용대에 불렸어요. 환경 성사에 숙달한 제2가정을 발생하는 특별한 조치가 규정되어야 한다. 토지 이용 통제 방법을 발전시킵니다. 뭐 특히 개발도상 것들은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같이 해줘야 된다. 교통수요를 감지해주는 개발이 한다. 이제 디젤차도 수도권에 잘 못 들어오게 됩니다. 갈수록. 이번에 북수방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 유엔 아젠다 중에 있는 대기입니다. 대기 너무 뭡니까? 배출가스 때문에 올라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토지자원 이야기입니다. 토지 관리에 조합적 이용 및 관리가 적극 도입되는 왜? 인간의 수요와 경쟁력 증가 때문에 인간의 수요. 이렇게 해서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관련수로 경제적인데 이게 강제가 아닌가 지금 쉽게 하고요. 가장 하부에 있는 권력기구의 의사결정을 위임한다는 원칙. 이상하지 않습니까? 토지 관련인데 왜 가장 하부에 있는 권력기구의 의사결정을 위임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나온 겁니다. 토지 안에 통합적 관리가 있어야 된다. 개인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이게 뭔 인식의 변화일까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살죠. 공산주의 체제 의식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가끔 국가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 능력, 이게 바로 이클레입니다. 농업 및 농촌 개발입니다. 식량 문제. 이게 92년도 거니까 봐보세요. 1세기 후에는 62.5% 증명이 될 것이다. 2000년대가 되면 그런다는 건 이미 됐죠. 70년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92년도 거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여러분 전 세계 180개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당시 모인 사람 중에 소련도 해체되고요. 민주주의 국가가 대다수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합리적 토지 이용에서 사회 경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자, 누가요? 유엔 및 관측기구, 이클레이, NGO. 그 다음에 물입니다. 2025년까지 이 수요를 초과하는 물상의 적절한 부담을 지어야 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잔디에 물 주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옵니다. 한용관 씨, 이번도 수도 설명이 참 많습니다. 지하수 보호 때문에 이 정원은 우리 구청에서 압수합니다. 예? 그건 모르셨습니까?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분들 모르셨습니까? 꼼짝없습니다. 자, 수자원 보호라는 명목입니다. 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국가적 수준의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음수 감시와 독립적인 규제를 제정한다. 최하의 수준의 적정, 그러니까 지방 수준에서, 아까 말한 이클레이 수준에서 말합니다. 필수적인 요소다. 오염의 원천을 줘야 돼. 이 원천이 뭘까요? 바로 납니다. 인간입니다. 수질 감시 프로그램. 제일 문제는 배설물, 하수. 다음 시즌에 인구의 반 이상의 도시지에 거주할 거다. 25년까지 60%다. 현재 55 기준 때. 급사히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도시화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디자인. 이 어감을 좀 알면 더 좋을 텐데. 지하사회 금지, 인구의 85% 감축, 유엔 기후 협약입니다. 유엔 기후 협약, 변화 협약입니다. 한인관이가 말한 게 아니고, 지하사회 금지, 인구의 85% 감축, 사회재산권 부정, 개별적인 금지, 공상방식 제와 분리. 미국 정책연구소가 이걸 모르고 미국에서 연방정부에서 내려오니까는 그냥 이제 법률 만들 시행하려다가 We don't know what it is. 우리도 뭔지 몰랐다. 21을 수용하려고 했다. 근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알게 된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의제이식은 미국 엘고가 맞죠. 엘고 이 새끼가 미안해요. 제가 옛날 10년 전에 배울 때 이 사람은 생태신학에 아주 지구환경보호 운동가를 알았거든요. 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환경보호 밑에다가
얼마나 더러운 걸 깔아놨는지 진짜 미안하지만 새끼로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말하냐? 의제 21, 아까 유엔 의제 21, 모든 지에서 유엔 시스템을 정부 주요 그룹의 조직 의회에 국가의 지역일과 거센 종합 계획을 시하는 환경으로서 현재 인구의 80에서 90%를 감축하는 것이다. 알고 어떻게 감축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도 안전한데 그 일에 원리방법적인 여성들 애기를 낳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여성들 얼마든지 낳은 아이들 수유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유아 원래 유비쿼터스 어디서나 애들을 관련 맡겨 다니는 아이들 출산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들 애기 낳는 서로 할당제한다 그러죠? 니 낳고 그 다음에 니 낳고 너 왜 순서 여기 있어? 유산해. 아마 아산병원에도 그런 일 있을 겁니다. 자 오세요. 집사람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있을 거라고요. 적은 가족과 가장 중요한 일은 여성들의 태아를 드러내는 낙태를 말합니다. 여성들 교육하고 여성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질투인 남자들이 주체하지 못해서 여성들 짝을 짓지 않고 성해소할 동성교를 허용해야 한다. 이 유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압력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줄이기 시작하고 사회가 더 좋은 선택. 왜? 애가 적으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엘보가 아젠다 21과 인구 통제에 대해서 연설합니다. 유엔 21에는 실제 여성교육, 여성차원, 여성 권익 보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가져왔는데 번역 분량만 수십 장인데요. 그 중에서 발표한 것이 그 안에서 실행 방법 안에 우리 형균이가 직접 조사를 했죠. 그치? 내가 니한테 맡겼잖아. 여성 관련 부분 물질적 엄청나게 많아요. 유독 실행 정책 안에 여성 관련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이 짓거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운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강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보시고 서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공산주의와 여성해방운동, 즉 이 출산 이거하고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 엘버트군에 있는 가이드스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세계정부주의자의 10대 강국입니다. 1번, 자유가 결합해서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교학생 2011년 말에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 인구가 수용한 가능 인구는 약 10억 명이다. 여러분 책에 있어. 이거는 우리 형균이가 또 확인해 줬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다 찾아봤어요. 저는 항상 그죠? 사실만을 말합니다. 세계법정, ICJ, 국제사법재판소, 여기 국제형사재판소, 크리미널 코트, 여러분 코트 오브 저스티스. 영상을 보겠습니다. At its core, Agenda 21 is about control. 잠깐. 이 영상은 뭐냐면요. UN 아젠다를 홍보하는 영상과 거기에 대한 코멘터리.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레이터 목소리가 달라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At its core, Agenda 21 is about control. Control of the land, natural resources, and entire populations. It seeks to control the air by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s, the ground b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ea through environmental regulations. Officially stated, Agenda 21 is a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to be taken globally, nationally, and locally by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governments, and major groups in every area in which human impacts on the environment. Because being human will always have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Agenda 21 paves the way for extraordinary UN control. When you boil it down, there are 9 basic tenets of Agenda 21. Move citizens off private land and into urban housing. Create vast wilderness spaces inhabited by large carnivores. Eliminate cars and create walkable cities. Support chosen private businesses with public fund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e policy decisions that favor the greater good over individuals. Drastically reduce the use of power, water, and anything else that creates carbon pollution. Use bureaucracies to make sweeping decisions outside of democratic processes. Increase taxes, fees, and regulations. And finally, implement policies meant to incentivize a reduced population. This equation has 4 factors, a little bit of multiplication. So you've got a thing on the left, CO2, that you want to get to 0. And that's going to be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the services each person's using on average, the energy on average for each service, and the CO2 being put out per unit of energy. So let's look at each one of these and see how we can get this down to 0.
probably one of these numbers is going to have to get pretty near to zero. That's back from high school algebra. But let's take a look. First, we've got population. The world today has 6.8 billion people. That's headed up to about 9 billion. Now, if we do a really great job on new vaccines, healthcar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we could lower that by perhaps 10 or 15%.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사업가 빌 게이츠입니다. 존경한다 그러죠. 뭐 부호 1, 2등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요. CO2 온실가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곱하기니까 우리 곱하기에서 하나만 0이 되면 전부 다 0이 되죠. 이산화탄소를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서로 곱하기인데 곱하기 중에 한 가지만 0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목한 게 뭐예요? people, 사람을 0으로 만들면 4가지는 싹 0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5%까지 줄여야 된다. 85% 이상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이 봐보세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 이게 빌 게이츠 한 말이에요. 그 다음, 아니, 어디 가냐? 조금. 여기 보세요. 뉴 백신.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약물 조금만 과다하면 죽어요. 예방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건 보도 안 나오죠. 뭐, 헬스케어, 뭐, 건강보호 한다고요. 뭐, 재생산적인 무슨 뭐 서비스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플레이. Finally, implement policies meant to incentivize a reduced population. The Earth just cannot handle the sheer number of humans who live here. Something has to give. And I believe that it's up to us who have lived a good life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will have an opportunity to live good lives too. I have lived a goo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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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젠다 홍보 영상입니다. Finally, implement policies meant to incentivize a reduced population. Every year, millions of imperfect babies are born, destined for a life of struggle and hardship. But it is the rest of us who pay the ultimate cost. Billions of dollars that could be used to better society are instead wasted on malformed. There must be a better way, and there is. Agenda 21 is coming soon. Finally, implement policies meant to incentivize a reduced population. For millions of years, this lake thrived. But now it is dying. Poisoned by humans who put themselves above nature. It's time to stop the killing. It's time to heal our planet. Finally, implement policies meant to incentivize a reduced population. It's time to remove your footprint. Agenda 21 is coming soon. 영화 뭐 Controlling 감독. every impact on the environment means controlling every aspect of our lives. What we eat, how we travel, where we live, how we live. But no is still an option.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UN 아젠다라고 공식 홍보 영상 문과 나왔죠. 그중에 3가지가 뭐였습니까? 노인들의 인터뷰입니다. 일부러 노인들을 찾아야 말해요. 우리는 살 만큼 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줘야지 우리 죽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영아죠. 뭐라고 돼 있어요? 홍보 영상에 기영아한테 몰라 돈을 쓰냐고. 110만 대 더 돈을 써야지. 셋째는 자연환경, 인간의 발자국을 지우라고요. 당신의 발부터 지워버리라고요. 이게 홍보 영상 UN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게 바로 인구 감소 정책입니다 라고 지금 반복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아젠다 21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먼저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받아들인 게 이거예요. 합의 결의 아닙니다. 미국 정책적으로 UN 이제 21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전략 개발을 HCOM, 이거는 H가 뭐냐면 이게 의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컨글리션, 이거 뭐냐면 합의됐다 이 말이에요. 353을 작성한다. 의회 판단을 미국 UN 환경 개발 회의에서 결정 사항을 구현하는 강한 리더십 역할을 책임져야 본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UN 아젠다 20을 다른 유엔 환경 결정 구현하는 국가 전략을 국내 정책을 통해서 벌써 더 높은 수준에 이걸 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이걸 뭐냐면 지구 정상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한다.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미국에서 합의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결의하는 바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지속가능 소비 패턴, 소비자 생산 패턴, 지속가능 소비를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의미는 뭐예요? 정책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 거고요. 국제금융, 그 다음에 여기 NGO, 아까 말했던 것들. 이거 언제냐? 92년 10월 1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클레이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클레이.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지역 환경 창출의 국제회의입니다. 이 클레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용 보면 지방의제 20이라고 합니다. 로컬 아젠다인데요. 리우에서 됐고요. 법이고 지방정부라고 칭한다. 여기가 내수는 구해놓은 녹색생명, 스마트생명, 지속가능. 다 들어보신 거죠,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정부의 통제에 전환시키는 내용, 녹색생명, 지속가능 발전을 환경보호를 민명으로 모든 인간을 통제당하는 것을 많은 구매한 위장막이다. 아까 그 홍보에서 나왔죠? 이 클레이에 대해서 UN 아젠다 20을 켰어요. 이 클레이는 UN 이제 21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UN 세계 정상회의 대한 지속가능 개발 기관의 풀뿌리 조제와 UN 아젠다 20을 그 자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 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시가 행정명령 12858호로 이 클레이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었고요. 한국의 이 클레이 사무소가 제주도하고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미국에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이 클레이 반대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보겠습니다. 테네시주. UN 아젠다 21은 이렇게 되고 극단적인 환경 결정으로 사회공헌 국제 정치 통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UN 아젠다 21은 자치단체 국제 환경 협의회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 지역 커뮤니티에 은밀히 추진됐다. 이렇게 알아챘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UN 아젠다 21은 재산 소유권, 개인 재산, 단일 세대 가정, 개인 차량 소유와 개인 여행 상태 그리고 농자 개인 소유 같은 것들 모두 환경 파괴적 관점으로 본다. 환경 보호라는 미명한 이름이 숨겨 있다 이 말입니다. UN 아젠다 20을 따른 사회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원에 대한 혜택을 동등하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책들이 나와요. 부의 사회적 공수를 제공배우에 다스리는 사회와 환경에 감당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렇게 UN 아젠다가 말하고 있다. 이 클레이가 말하고 있다고 아까 테네시주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국가 주권의 사회적 불의로 간주한다. 국가 주권, 뭐요? 각 나라의 주권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네 나라 내 나라 없애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 클레이가 담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알아냈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테네시 총회는 UN 아젠다 20을 파괴적 교환할 섞여 이것의 대중과 공공적인 경제 노출을 위험한 의도의 계획임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결합되지 않는다. 거절하는 걸 승인한다. 캔작스 반대한다. 환경 극단으로 사회 엔지니어링 사회를 무슨 엔진 기계 취급하는 거죠. 국제 정치 컨트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여기 나왔죠. 이 클레이 UN 아젠다 지속가능 정책 은밀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과 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미국에서 철수했어요. 사회적 정의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UN 아젠다 20일 파괴적 교환학습에 인정하고 공동주의 결정된 계획에 위임한 의도를 알린다. 그다음 오클라호마. 이것은 재산과 관계된 건데 개인재산 권리를 부정받아 침해하는 지속가능 개발 정책이다. 의도적으로 비의도적 개인의 재산을 부정받아 침해하는 제한 정책 채택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애리조나.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이교선을 채택 구현하는 것을 반대한다. 애리조나주의 모든 하위 정부에서는 아까 말 하위죠. 이 클레이 말했죠. 리오선의 교리 선조 원리를 채택 구현하지 않을 것이며 리오 채택 유엔 컨퍼런스 지역간 개발의 성명 원칙과 또는 애리조나주와 미혼법을 위반한 다른 국제법에서 채택 구현하지 않는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원조하지 않겠다. 알라바마. 개인 소유 재산의 권리 침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의제 20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채택을 시행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미주리주. 우리는 채택 구현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 침해하니까요. 계약하도록 금지한다. 자, 여러분 확인되셨죠?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야후들하고 법안을 다 뽑아가지고 번역을 해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긴 한데 일단 이 말들은 다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라고요?
세계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있겠죠. 근데 이 세계 단일 지도자 정부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이 장막 중에 한 가지를 본 거예요. 한 가지를. 근데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유엔 아젠다 21과 이 클레이 정책에 따르면 세계가 진짜 하나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세요. 세계 정부는 재물의 재분배를 강요하고 생활성 업계와 체제를 바뀌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다 쓸데없게 됩니다. 이게 1997년 뉴 아메리칸지에서 나온 거예요. 소비 감축을 명목으로 재화공고 소비 통제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9가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트 가서 우유를 4개 샀어요. 근데 쫙 나와요. 아줌마 하나 빼세요. 왜요? 19가 3명이네요. 왜 4개 사면 안 돼요? 19 3명이니까 우유 3개입니다. 하나 빼세요. 막 싸워야 되죠. 그럼 19 3명 어찌 할까요? 소비 감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비 감축이라는 건 얼마나 아껴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수량을 통제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살려도 못 사게 만들고 돈 있어도 못 사요. 그거 왜 그런가? 식량 비축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식량의 비축도 있고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정말 대양이 되거든요. 완전한 통제를 하면요, 먹을 걸 통제해야 되죠. 그게 말을 좋게는 소비 감축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절약하자는 말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정부 하에 체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와의 빛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소비자통에서 코데스 규정. 라벨 붙여가지고 번호 매긴다는 거죠. DNA 확인 제도를 의무화한다. 3명을 어찌 하냐고요. 장고가 없는 걸 어떻게 하나요? 자,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건 이미 2000년 10월 24일 제55차 유엔총회 다원화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의심나면 찾아보세요. 사회재산 부정 언론과 출판자를 폐지합니다. 사회재산 불의입니다. FEMA, Federal Emergency Administration Agency, 미국 연방 비상사태관리청입니다. 정부 정책을 부정하도록 미디어를 이용하여 유도하는 기사로서 시민을 성난 언론 체포하다. 어떤 걸로 정부 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체포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것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변환되어 개인 생산에 인정되지 않고 구매관계도 신생정보 방치를 따른다. 각종 규제법 위반으로 재산 몰수 강제 이주정차다. 5년에서 10년 안으로 물과 식량 전쟁이다. 김용희가 말했어요. 세계는 총재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누구의 세계와 시선을 강제히 통치받는다. 내가 볼 때 앞으로 지구에서 평화를 유지시키면 유엔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감당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세계 맹세하는 원리처럼 어제 이스라엘 베야처럼 유엔 헌장에 충성해야 할 것이다. 부시가 말했어요. 비상사태 발생 시 세계정부의 한나라 운동, 테러, 좀비, 요즘 좀비 영화에 대해 살만하는데 시험에서 생략합니다. 지금 초국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2005년 1월 20일 연방 비상사태 관리의 캠프 권한 부여 및 합법 발의한 연방 비상관리청 시행령 HR 645 통과. 그 법안이 저한테 있는데요. 지금 캠프는 임시주택, 의료, 의료적인 자원의 목적이랍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미국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캠프를 미국에 지금 1000개 정도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 당시 미국 여행하는 제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 사는 언니도 있어서 확인해 보았어. 확인 결과 맞습니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미국 전역에 한 1000개 정도 돼 있는데 이건 군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프라고 됐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 사람 죽이고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관이 수만 개씩 쌓여 있습니다. 자, 이 캠프라고 했지만 임시주택, 의료, 인도적인 지원 목적이지만 군대와 관리고 보건대에 수많은 관이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1540 서명 담화 발표되는 볼 때 이는 수용소입니다. 오바마가 뭐라 했냐? 우리 정부는 1년에 급한 결정을 했다. 했대요, 결정을. 테러에 대한 빈약한 계획으로 인하여 테러주의자들이 매우 그리고 자주 아무렇게 접근해왔다가 더 이상 그래갈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원칙들을 세웠다. 테러와 싸움을 위해 새롭게 접근한다. 새로운 테러 접근법. 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혐의가 경미할지라도 재판 절차 없이. 이게 미국입니까? 시민을 무기한으로 감금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귀한 전통과 전한 휴식을 지속시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시민인데 옛날에 로마도 안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얼마나 덕을 봤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 얻어야 돼. 시민권 얻어봐야 소용없어요. 너 의심스러워. 이때부터 되면 무기한 감금이에요. 재판 절차 없이. 의심스럽다는 것 때문에. 이게 실제 미국 법이라니까요. 주요. 새로운 접근이란 무한정 부금인데 부금 대상자는 직접적으로 정부정책 반대하는 사람, 정부정책 반대를 선도하는 글, 시민을 선도하는 언론, 시민을 선도하는 미디어까지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영장 없이 기소 없이 선고 없이. 이 법이 말하는 것은 시민일지라도 무기한 구금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신문할 때 법법자로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
소위 미란다 워치 없어요. 미국 영화 보면 딱 잡아내도 당신은 변호사를 설명하지. 이거 없어요. 린지 그레엄 미국 상원의원이 말했어요. 제 말 아닙니다. 의심나면 찾아보셔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수단이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2년 동안 말 안 했던 건지 이제부터 말이죠. 베리씨를 하는 겁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딸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땡큐 베리 머치, 매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리는 verification, 확인이란 말입니다. 어디 갔냐?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세계정보를 강제 통치 수단으로 베리칩을 사용한다 했는데요. 유엔 21 소비시장에서 매매 수단에 적용되는 코덱스 유형, 라벨, 번호 붙인다는 겁니다. 전시적 소비자를 통제한다. 68년부터 미국이 개발했어요. 68년부터. 이 개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게 짐승의 표라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강의를 하고 다녀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캔 뭔데 지금 이름 생각 안 나요. 유엔은 집단 감소 고삐를 잡았다고 유엔에서 나온 잡지 2014년 7월 17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시체의 고삐를 잡았다. 베리스 뭐냐? 확인 7입니다. 개인 실험방이 실효를 위하면 일단은 이렇게 항상 위장방이 뭐잖아요. 실효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이건 특허법입니다. 이건 특허청인데 미국 특허청 562만 9,678번째 1997년 5월 13일 거 실제로 제가 미국 특허청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이거는 시간에서 번역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을 추적하고 회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적하고 또 치료할 때 써먹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죠. 너무 화면이 작죠? 어떻게 하죠? 임플란트 아시죠? 임플란트 요즘 모르는 사람 없죠? 심는다는 거예요. 심어요? 트랜시버. 예, 송수신기를 몸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특허할 때는요, 왜 이게 특별한가를 이유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특별하다는 인증을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특허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특별하냐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뭐가 특별하냐? 그거 내용이 얘기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몇 년을 써도 재충전 없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여기 뭐야? 리모트 컨트롤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근육 움직임만 가지고도 자동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할 때 조그마한 장치는 디바이스. 제가 우리 어떤 그 번역문을, 영문을 우다림 성도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좀 이따 보면은 미국 그 FDA 식품시장청에 관련된 건데 목사님 힘이란 말은 없고 디바이스 장치란 말이 있는데요. 그 디바이스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장치. 애기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쪽말라. 왜? 이 디바이스가 이 특허에서는 베리칩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했는데 과격한 운동에도 흘리지 않아요. 왜? 캡슐에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특허를 받은 거예요. 아동 납치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 엄마들은 환장하겠죠? 이거 이제 특허 받을 때 이제 뒤에 뭐 딸리는 거, 소리 내는 거. 자, 베이츠가 어떻게 만드냐? 그림을 보면 더 좋은데, 그림을 보셔서 송수기가 안테나가 있고요. 축전기가 있고요. 16자리 코드가 있어요. 75쪽도 겹치지 않습니다. DNA 코드 128개 있고요. 직경 2mm에서 12mm니까 쌀알보다 조금 큽니다. 캡슐에서 변질과 외부 물질 방지하고 온도를 유지합니다. 마이너스 15도에서 플러스 50도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자, 베리칩의 기능이 뭐냐? 의료 정보를 저장 환자에 치료합니다. 인간 유전자를 해두기 때문에 아까 뭐였죠? 유엔 21은 건강 문제 이거 이제 질병 확산을 막는다. 왜? 질병 있는 사람을 거주 제한을 해가지고 전염병을 막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부산행이라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 있는 영화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좀비 영화입니다. 미리 봤어? 내가 한번 그 중에서 이야기를 해줄게. 좀비가 뭐야? 너는 누구냐 좀비? 1번 짐승이다. 아니 1번 귀신이다. 2번 사람이다. 귀신이야? 그래요. 이게 과거의 좀비의 정의예요. 옛날 좀비 영화 보면 말이죠. 죽은 사람이 볼 때가 으아 이러고 산다고. 이게 좀비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온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거 하나 들어볼 겁니다. 우리 롱빈이 애들 같은 우리 시우고 이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도 좀비 게임 막 이런 거잖아.
그지 용빈아? 얘가 거의 지금 뭐 실성에 가까운 정신상. 좀 웃어. 함께한 웃어. 그렇지. 미소 아름다운 청년. 우리나라 최초의 좀비 영화 이번에 부산에 나왔는데 옛날에 좀비 영화라는 건요 거의 귀신 영화처럼 나왔어요. 귀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좀비 영화를 잘 봐야 돼요. 좀비는 그것도 위장막이에요.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 정신이 짐승처럼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혈액을 통해서 또 전염이 돼요. 이게 좀비입니다. 좀비. 그런데 좀비라고 낙이 찍히면 너 좀비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무차별 살상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희한한 바이러스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거짓말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몇 년간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바이러스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 한 번씩 쓸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생각 없는 분들 되게 아프리카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실험실에서 나온 겁니다. 실험실에서. 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올까요? 그런데 또 없어지죠? 그러면 또 나오죠? 좀비 영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이러스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그 영화에서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 새끼 감염됐어! 그치? 이게 그 영화에서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명대사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새끼 감염됐어라고 말해보는 순간 좀비가 아니어도 이제는 좀비를 맞잖아. 근데 누구든지 먼저 찔러버리면 뭐하냐? 빨갱이 완장 차고 이 새끼 방공이야 이러면 끝나는 것처럼 변호 해봐야 소리 없는 것처럼 이 새끼 감염됐어. 이 새끼 좀비야. 누가 한 번 말하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 몰살이. 그때부터는 총을 놔서 폭탄을 죽어도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양심에 갇히고 신호의 문제가 아니고 죽이는 데 현안이 되는 게 그게 좀비입니다. 인간을 좀비화 시켜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영화의 속의 뜻을 알아야 돼. 자, 인간의 유전자에는 300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에 300만 개가 지금 300만 개의 암에 관해 이게 개성, 질병, 재능들에 대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요즘에 아이를 디자인한다 그러죠. 아까 디자인 그죠? 성별뿐만 아니라 성격, 뭐 좋은 것들만 뽑아낸다는 이게 이제 인간 유전자 지도가 해독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뭘 담당하는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변형시켜서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민수 집사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세요. 저는 정보원이 많아요. 도와주는 분이 많아요. 자, 근데 그 중에 300만 개 이런 게 하는데 요거 중에 유전자 하나 이게 ACGT라는 염기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짝을 이루는데 그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는 거고. 인간 유전자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DNA 이 중에 이제 128코드가 있는데 128코드에 32개가 유전자를 바꿔서 병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유전자 병도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28개 중에 32개만 몇 개가 남죠? 96개가 남죠. 이 96개는 어디다 써먹을까요? 근데 128코드가 베리칩에 다 들어있거든요. 128코드가 들어있는데 32코드는 질병치료에 쓰이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부터 시작돼요. 신지사님 병원에 이렇게 나가보시는 것 같다. 근데 96코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 들어있어요. 이걸 어디다 쓰는 거 잘 봐야 돼요. 일단 인간 감자 통제 아까 했죠? 5가지 좀 우리가 베리칩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베리칩하면 저 무식한 놈의 새끼 베리칩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베리칩은 종류가 5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사작전 할 때도 말이죠. 대통령 차량도 의전 차량할 때 비슷한 차량만 보내잖아. 소환하고 하려고. 잘 봐야 된다고. 연막자 가짜들 다 걷어내고 봐야 된다고. 그중에 5번째 최식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 베리칩을 가지고 뭐냐면 언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RFID 태그라는 게 있어요. 여기 QR코드 아시죠? 대만 딱 나오죠? 옛날에는 바코드인데 바코드는 저기서 직접 갖다 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옛날 몇 년도더라? 2011년도에 제가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가는데 딱 제가 이걸 관심 있을 때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 고속버스에 TV가 RFID에 대한 그 다큐 이게 나왔어요. 이 전문가한테 보는 거예요. RFID는 무선 주파수로 ID 정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바코드는 돼야 되지만 RFID는 뭐냐면 주파수를 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를 훑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약간 먼 거리에서.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벨츠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들은 가만히 있고 무언가 스케일 때 읽기만 하는데 벨츠는 송신이 돼요. 송신, 주파수 자체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뇌파 검사하잖아요. 뇌파. 그러면 이 바가지 쓰죠. 바가지가 뭐 이렇게 무슨 영화 보는 거 같죠? 그런 시대 지나고 아세요? 우리 양해도 뇌파 검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씌우죠. 바가지 씌우고 막 이렇게 코드 뽑아놓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두뇌 활동을 하면 이 안에서 수상돌기, 시냅스, 축상돌기 어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집사님 맞죠? 예. 이런 거에서 파가 나와요. 파가. 전기파가 나온다. 전자파가. 이 파가 몸 밖으로도 조금씩 삐져나와요. 그거를 감지하는 게 그 바가지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그 파로 감지하는 게 이 바가지 전자파 이걸 감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수치계산하고 그래프로 삐비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멀리서 세로판지가 그 경치구간처럼 그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배가 볼 수 있겠어요? 머리에다 직접 꼽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뇌에 나오는 뇌파를 간접적으로 바라지 아니고 뇌에다가 직접 연결하고 그 사람의 뇌파를 읽어내버립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매트릭스죠. 그러면 요즘 그건 1999년도고 요즘에 2021년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로 제껴내기죠. 이런 것처럼 무선으로 감지해버리겠죠. 기술이 얼마나 좋았느냐면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봤겠죠. 전신무수 환자가 옛날에는 손만 까딱까딱 컴퓨터 화면을 움직이는데 지금은 눈만만 돌린다 그러죠. 생각만 하고 막 움직인다 그러죠. 그게 뇌파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컴퓨터를 켜야지 생각하면 그 생각할 때 뇌의 변화가 있죠. 그 변화만큼의 뇌파가 나오거든. 그걸 그대로 전기 신호를 바꿔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케빈 월링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한 1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 어느 주로 거의 5,000마일인가 8,000km입니다. 8,000km를 생각만으로 뇌파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실험을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뭐 당장 된 게 아니겠죠. 이걸 뇌파를 수신하는 장치에 쓰고 이거를 증폭시켜서 송신하겠지.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뇌파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걸 거꾸로 말하면 뇌파로 자극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술이 그래요. 네 뇌파가 뭔지 읽어내가지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입력하면은 수신장치를 넣어놓으면 이걸 딱 꼽으면 아까 DNA 코드 있다 했잖아요. 코드에 자극을 전기신호를 주면은 이게 변화와가지고 사람의 뇌파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성질이 났다가 가이스의 경우가 기술로 가능하죠. 무슨 가능하다잖아요. 예? 아, 왜 제가 저번에 이걸 확인했냐?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병원 연구소에서 계셨던. 자, 이게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이게 영화로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에다가 유심 있죠, 유심칩. 유심칩을 공짜로 나눠주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짜! 근데 그 영화에 대해 오바마는 대화를 나와요. 이거를 보고 위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바마한테 그걸 맡아가지고 전신을 쫙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코드 딱 누르니까 거기서 파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핸드폰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폭력성이 쫙 증폭돼가지고 서로 죽여요. 근데 그 영화는 아주 그걸 희화화 만들었어요. 잔인한 장면을 아주 그냥 안 잔인한 장면을 만드는데 그 테스트를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놈 새끼들이에요. 교회에 있다가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핸드폰 갖고 있죠. 그래서 예배 중에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드 딱 입력하니까 미국의 예배 다니는데요. 그 영화에 나와요. 예배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정식으로 쫙 넣으니까 전부 다 예배 드리다가 서로 죽이고 난장판에 다 죽고 몰살당했어요. 재미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영화를 보거든요. 이번 부산도 그래서 왔어요. 시대 분별을 했어요. 영화 보면 다 나와요. 왜냐? 그게 부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시대라는 것을 배경으로 쫙 깔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어디 갔냐? 자, 이게 이런 겁니다. 뇌신경 스포를 조정하는 데 쓴다. 옛날에 빅브라더라고 했어요. 빅브라더. 큰형님, 빅브라더 시대 말하면 세계를 감시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눈이 있을 거다. 이게 2008년 동안 영화 나온 거 뭐 있는데 뭐 이글 아이인가 뭐 영화 있었어요.
삥삥 돌아가면서 전 세계를 쫙 훑어보는 이 빅브라더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소위 미래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리칩이 일단 어떤 데 쓰이냐? 전자식 상걸. 왜 제가 전자상걸 하면 전자상걸 홈쇼핑을 생각하는데 인터넷 주비사니까요. 전자식. 거래를 하는데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고요. 어떤 전자식 다른 방법을 쓴다. 이걸 이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거 누가 번역했지? 내가 했구나. 시간이 이제 간다 갔다 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 방법은 전자미디어 판매거래 용이하게 계시는데 바코드 또는 디자인은 개인마다 문신을 해요. 문신하는 방법이 QR코드처럼 문신하는 방법도 있어요. 문신 스캔이 되고요. 구매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딱 띄워집니다. 스캔 딱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화면에 뜹니다. 김정아, 나이 몇 세, 거주지역 얼마, 따다 다 나옵니다. 범죄 기록까지 나옵니다. 일단 확인되면 거래를 완료해서 구매자의 전자은행 계좌에서 권한을 얻습니다. 확인되면 이 사람은 은행 계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스캔했잖아요. 스캔은 내가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스캔해줬으니까. 스캔이 됐으니까. 지금 장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매매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보가 이게 딱 떠요. 내가 은행 계좌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죠. 권한을 받았으니까 전도사님이 거래하는, 전도사님이 기분 나쁘고, 이전사님, 정조사님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가 나한테 읽혀져요. 내가 권한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그 은행 정보가 내 컴퓨터에 정현금, 잔고 얼마, 입출금 내역 쫙 돼요. 아, 이 사람 돈이 얼마 있네? 내가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장 매체 구매 신원 정보를 먼저 어떻게 하냐. 본인이 이거 제공해주고, 그리고 표시 잉크를 이제 나눠주고, 해가지고 새깁니다. 보이지 않게, 속으로. 보이지 않게 새기고, 신원정보 문신에 입력합니다. 나도 문신에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서로 네트워크 연결하고 링크하고 이런 거 확인하고 보유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영한 데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될 거, 여기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빠졌다고, 그죠? 그러면 은행에도 얼마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한답니다. 문신에도 저장 변경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수정해서. 자, 완료된 은행에서 금융사한테 반영하여 은행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보십시오. 대충 베리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걸 매매할 때 쓸 것인데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산업범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받긴 받겠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을까요? 학교에서요? 군대에서요? 병원에서요? 왜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평균을 내보니까, 영국 평균을 내보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매일 병원에 입원된 사람들의 평균치 2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2년에서 길어야 3년이면 거의 보험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택하는 겁니다. 미국이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라고 들어보시죠? 오바마 케어. 케어해줄게, 오빠가. 오바마 케어. 근데 이게 통과될 때, 여기를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자, 내가 어제요? 오늘 재미나요? 어제는 꾸라이씨 있잖아. 오늘 오빠가 키워줄게, 오바마 케어. 재밌잖아. 이게 1년에 2번 나오는 건데, 다 나왔어.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 건강보험 PPACA라는 게 있고요. 식품의약청에서 이걸 팔아먹으면 안전처에서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음식, 혹은 의약품 팔려면 CRC에서 인준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법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자, 이게 이제 식품의약청입니다. Food and Drug. 여기 보니까 인체 이식하는 장치,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좀 추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안에 근데 뭐냐면 추적당할 수 없는 장치를 받은 환자. 이게 뭘까요? 이거를 받은 환자는 추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자 이름, 주소, 사용, 번호, 신분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추적당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환자에 이식을 해요. 이식을 하는데 내가 맨날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스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기본은 뭐예요?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이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국가의료장치 등록기관도 설립하는데 얘 보면은 제가 이거는 시험에서 뺐는데 1종, 2종, 3종이라고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진단에 필요한 장치 2종.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임플란트도 이렇게 좋은 게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 수석고 이렇게 박는 거 이런 것도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치에, 이식 장치에 들어가요.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동 세세동기. 예를 들면은 우리 심장 이렇게 위험한 분들 있죠. 이분들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응급조치를. 그래서 어떤 칩을 넣으면 심장 문제 생기면 바로 이게 송신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바로 응급팀이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 분위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 이거는 기사입니다. AP통신인데 MBC에서 방영했다고 하는데 AP통신 기사 2012년 판입니다. 워싱턴 의료계 새 이적표인가 아니면 사청화청인가 여기 나왔죠. 번역입니다. 환자의 팔에 이시하는 작은 컴퓨터 칩이 수요일에 승인됐다. 이 칩은 의사와 병원이 환자 진료 기록에서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비평한 이 칩이 의료 기록의 기밀성을 위태롭게 할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경고한다. 수요일 식품의학회에서 플로리다 델비치 피치의 응용 디지털 솔루션에서 응용 디지털 솔루션 이게 뭐냐면 ADS사라는 겁니다. ADS사가 이 칩을 개발하고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에 쌀할 만한 크기의 이식하는 컴퓨터 칩인 베리칩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베리칩. 이 마이크로칩은 주사기의 핀치를 이용해 주사바늘죠. 20분 만의 시간으로 아무런 봉합 흔적 없이 피부 아래 삽입된다. 이거 20분이 뭐냐면요. 상담 20분이고 삽입은 10초밖에 안 걸려요. 칩이 스캐너를 통과할 때 휴면됐던 칩은 조용히 그려 보이지 않게 환자에 관련 정보를 체제한 코드를 저장한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칩을 넣었다고 맨날 스캔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스캐너가 딱 닿으면은 잠겨있다가 해적구가 쭉 열려가지고 스키 쫙 된다 이거 말입니다. UAPC 옛날에 이거는 상품 그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코드한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코드는 1974년도인가 70년대에 나온 거예요. 정엄마 바코드가 언제 나왔다고요? 정확하면 한 70년대 나온 거예요. 음식 상품에 새겨져 있는 식별 표시는 점원의 컴퓨터 안에 상품이면 가격 이런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상품이 이런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익혀진다는 얘기예요. 경보를 발생한다는데요. 자, 사람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이중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세우지 않으면 그 환자에게 새로운 기록을 가져올 수 있다. 에밀리 슈데트 55년 디지털 스캐너 처음 보급될 때 수백 개의 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에서 그걸 거부했다. 처음에 거부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5천 개의 스캐너가 판매됐다. 여러분 스캐너가 5천하고 칩은요 수만 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설치 비용은 150불에서 200불인데 이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그보다 쌉니다. 이게 짐승 기사하고 사람 기사를 섞어놨어요. 왜냐하면 베리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의식불명 환자를 스캔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회사 관계자는 만약 칩 상태가 일상화되면 병원에서 3독일의 수면의 칩을 스캔하는 게 제2의 본성, 제2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독일은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와 팔목 사이라고 됐거든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짐승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제일 높냐면요. 아까 머슬 조직에 의해서 근육 조직에 의해서 인간의 온도차로 축전지가 충격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150억 달러가 투자해서 알아봤대요. 인간 몸속에 자동 충격될 수 있는 우리 조수관만에 찾은 것처럼 온도차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봤더니 미리미리 1mm 어디서 났을까?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삼두막 오른팔에 이식이 되는데 나중에 손으로 내는 거예요. 손하고 이마가 온도차가 제일 크고 거기서 전류가 흘러서 자동 충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간지럽다면 남이 해주면 간지럽죠. 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인간 몸에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4년입니다. 전 세계 단지 1000명이 이 장치를 이식받았고 미국에 매우 소수만이 이식받았다 했어요. 2004년 기준 이미 1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르죠 지금 정확히. 왜 가려지니까. 회사 아까 ADS 최고 경제 스콧 L. 실버맨 6명의 임원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은 뭐냐면요. 의료용으로 이 칩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피고용의 중지를 추진하는 것 같은 안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있다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라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한테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항상 감시를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칩은 쓰인다 이 말이에요. 한편 칩은 정말 웅ጧ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클럽에서
VIP들을 빨리 입장시키고 하는데 이 칩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페이지를 확인 안 해봤는데 옛날에 2009년도에 제가 이 유사한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자세히 안 했는데 그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정부 관료들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 해볼게요. 베리칩을 거부할 때 발생한 일이 뭐냐? 아까 법들 봤죠? 자, 봐보세요. 아까 UN 아젠다 20이라고 이클레이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젠다 21과 이클레이는 환경보호를 말하지만 사실상 산업 통제, 감축 이런 걸 알겠죠. 그럼 그거는 실제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거냐 할 때 법안을 마련하고 토지 몰수하고 사람들 뭐 이렇게 빨리 죽게 만들고 동생하고 애도 못 낳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남은 사람들을 또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말 안 되면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백신도 사용한다 했지만 이 방법, 이 메리칩이 매우 유익하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보는 겁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 건강보호법 오바마케어가 강제 가입을 시킬 거예요. 메리칩을 삽입을 상관관계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 알겠지만 2013년 마지막에 미국에서 통과되겠습니다. 그게 오바마케어고요. 미국 건강보호법인데 통과된 지 36개월 이내에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4년부터 발효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7년부터는 진짜 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보호법에 가입 안 되면 건강 혜택, 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아는데요. 미국에 이민 또는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이거 가입한다고 난립니다. 가입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자, 모든 물품 판매 금지됩니다. 어떤 금전거래도 불가능합니다.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요즘에 나오는 인터넷 기사에 한국 사람들은 내가 현금 없이 살아왔다냐고 막 글 쓰고 난립니다. 현금이 없애려면 지금 있는 뭐가 없어야 되죠? 현금 없어야 되죠. 그래서 10원짜리부터 없앤다 그러죠. 또 하나 뭘 없애야 되죠? 카드. 여러분 카드 대란이 한 번 더 올 걸 예상하십시오. 의도전 한번 일으키면 사람들이 카드도 불편하네. 난리가 날 겁니다. 2008년인가 카드 문제 한번 발생했죠. 한번 건드려봤죠. 앞으로 한 번 더 해보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카드 못 쓰겠다. 다른 방법 요구하겠죠. 짜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무섭고 또는 설마 아니면 무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과학을 공부하거나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시다거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신집사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알고 계셨다 하잖아요. 사유재산 몰수입니다. 직장생활 불안하면 왜? 출근 체크가 안 돼요. 요즘에 카드 체크하죠? 출퇴근 체크 안 되고요. 월급도 안 나가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왔어요. 왜 못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부터요. 버스 이게 카드가 안 돼요. 버스를 못 탔어요. 현금도 안 받는데.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극단주의자라고 우리가 욕했지만 이해가 돼요. 납득이 좀 돼요. 왜? 토굴에 유리하고 어디 가서 단체 생활한다는 게 만약 이런 생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봐야 요즘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저기선 탐지하면 온도 체크하고 어디 숨으면 다 나와요. 건물 속에 숨어도 다 읽어내버려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긴 했는데 정말 무서운 거 봐보세요. 막연하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막연하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체의 추세를 보라니까요. 왜 이렇게 됐죠?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가 어떻게 큰 흐름을 안 보란 말이에요. 큰 흐름을. 근데 이런 큰 흐름을 보라니까 철학에서는 메타나레티브 인류 역사에 있는 큰 그림을 지워버리는 게 큰 그림이 메타나레티브인데 철학에서는 메타나레티브를 지워버렸어요.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큰 그림, 큰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조직적으로 봐야지 크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생각 사고입니다. 얼마나 각 학부모님들이 서로가 상호상조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보고도 모르게 만드는지 생각해보세요. 잠재적 범죄자 아까 얘기했죠.
결국 생각 무기한 구금입니다. 못 나오는데 결국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오바마가 말한 거 들었죠? 자,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의심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베리스비 666 이걸 앞서 이 말하기 전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미국 대선의 중요 인물이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힐러리죠. 제가 남의 나라 정치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는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만 오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편파적으로 힐러리 중심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막말쟁이고 거칠고 아주 사람이 괴팍하고 또라이라고, 한마디로 또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나라죠.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앞으로 정책을 이반해 나가겠다. 그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아까 누가 그랬지? 아까 이재만 정비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영웅은 다른 나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뭐 국방비를 더 뭐 부담금을 더 물러한다 뭐 어쩐다 하지만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배제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제하고. 그건 뭐 자국 대통령이니까 배제하고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이냐. 여러분, 트럼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신앙적 차원 아니면은 정책적, 정치가로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매우 성격이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2월 달에 미국의 복음주의자 1000명을 모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를 지지한다. 나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나는 이스라엘 좋아한다 했어요. 10년 전 이스라엘 우방으로 돌아갔다.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난 이스라엘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를 지지하는데 특별히 내가 대통령은 두 가지를 공약한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뭔지입니까? 대법관은 항상 홀수입니다. 왜냐면 짤순되면 반반하면 평균이 안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보 보수 반반하고 한 사람이 캐스팅 보통 이렇게 결정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미국 현재 대법관 11명 중에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진보 보수 사건이 딱 나면요 반반해서 결판이 안 나요. 여기서 말하는 진보 보수는 우리 당시 정치 얘기하고 예를 낙태 같은 겁니다. 낙태 같은 거에 반대가 많으면 찬스가 많이 안 받아요. 근데 뭐라냐면 나는 낙태를 반대하는 법관을 대법관에 임명했다. 약속 첫 번째. 도대체 낙태가 뭐라고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약속했죠?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까 엘보한 얘기 들어봤죠? 생명과 관계된 얘기 포괄적으로. 두 번째, 종교세를 폐지한다. 종교세가 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중에 그래도 제법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최민 집사님? 자기 부를까봐 저런 거 봐. 참나. 변희자매님, 종교세가 뭐라고 생각해요? 크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세금 뗀다? 그런 거, 그게 종교세라고? 내가 이렇게 물으면 또 아닌 것 같지?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모태씨랑 시우야, 종교세가 뭐라고 생각해? 종교세요? 내가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은 거 세금 떼는 거지? 네. 틀렸어요. 나. 이거는 소득세죠. 그렇죠? 그건 소득세 안에 다 들어간다, 포괄적으로. 종교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종교. 한 개인이 아니라 종교. 종교세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종교에 관련한 세금인데요. 어떤 거냐? 종교기관에는 면세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돈이 제일 많아도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맨날 교육만 갖고 말하고 나만 갖고 그래. 불교가 제일 문제 그렇죠? 아니, 하여튼 불교가 면세를 많이 받는 것처럼 미국의 종교기관들은 면세를 받습니다. 세금을 많이 감면을 받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종교기관이니까 사회 문제는 상관하지 마. 이게 종교세입니다. 종교만을 위해서 너희 돈을 써야 돼. 너희 헌금 거두잖아. 헌금, 그치? 제가 반말하는 게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에요. 말하면 그 너희 헌금 거두잖아. 그거 누구한테 내는 거야? 너희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해서 모은 돈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 써. 사회 문제를 위해서 1%를 쓰면
너희 세금 감면 없어. 지금 세금 확 뜯어버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국정 뭐야? 국세 아니 뭐 그 뭐죠? 세금 뭐 감사하는 거라 그러죠? 국세 측에서 이제 뭐 한다 그러죠? 재무조사하고 또 세금 뭐 세무조사. 네, 너희 앞으로 세무조사 그러니까 각오하고 종교를 위해서 쓰라 헌금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교회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리 와. 네 헌금으로 먹고 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교인들이 종교기관에 헌금 내는데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 반대 이걸 통하는 말에는 법원이나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목사님가 뭐 났다고 뭔 소리야? 지금 헛소리하고 하는 거야. 너 종교를 쓰라고 했더니 근데 교회에서는 헌금을 목사 사례로 주네 먹고 사라고. 근데 목사는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세무조사 매주 헌금 나오고 국세청 보고해.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 법안 가결될 때 미국 교회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세입니다. 제가 왜 법이 중요하다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률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더기로 통과되는 법 안에 쓰레기 같은 거 우리의 목을 죄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거예요. 나 종교세 폐지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우 정치가로서 정치적 행위이지만은 매우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종교세 관련된 항목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걸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를 편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줄게요. 힐러리 클린턴의 정신적 지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양반이 지금 60대인데 20대, 즉 40년 전에 대학생 때 학문을 쌓고 사상체계를 확립할 때 힐러리 클린턴의 이 정신적 멘토가 누구냐면 사울 벌린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유대계 세계주의자입니다. 아까 전에도 유엔 아젠다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만나면 스웨덴의 뭐 부름부란트가 뭐 발음도 어려워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계열의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인터넷에도 나온 사울 벌린스키. 이 사울 벌린스키가 힐러리의 정신적 멘토입니다. 즉 힐러리의 정신 속에 사울 벌린스키 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몰라요 근데. 그리고 힐러리는 오바마하고 똑같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나는 오바마 한 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우리가 미국에서 투표할 일은 아닌데 신앙인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위장이 돼 있고 뭐가 가려있고 뭐가 사실인지 나는 트럼프에서 사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정치자금 안 받는 것까지는 알아요. 부자는 것까지 알고. 참 부자가 청구하기 어렵다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나는 반기독교적인 법률들을 폐지하고 나는 기독교적인 정책을 입안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절대 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힐러리의 정신적 지주는 그가 대학생 때 사울 벌린스키의 사살을 받고 사울 벌린스키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안 한다고요. 목사가 이런 것까지 찾아내려면 참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트럼프의 종교를 모릅니다. 네? 아까 부시도 봐보세요. 성경도 뭐 교회도 다니고 해봤자 아버지 부시입니다. 뭐 아들 부시도 똑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속을 봐야 돼요. 그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벨식이 666이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꿔버려요. 바보들 속았죠. 옛날에 바코드 처음 나올 때 바코드 짝띵 넣는 코드. 왜 이 바코드인지 아십니까? 바코드에 보면은 긴 줄 2개, 짧은 줄 몇 개, 긴 줄 2개, 짧은 줄 몇 개, 긴 줄 2개 이렇게 있죠.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만들 때 이지법을 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6의 배수를 어떻게 설정하면은 이 계산이 이렇게 꼬이지 않고 잘 나가요. 그래서 6666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는 숫자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자를 얘기하면 숫자로 바꿔가지고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면 0문자를 6의 배수로 나갑니다. C 하면 63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컴퓨터를 6배수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660이 나오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말하면 컴퓨터 시스템이라 할까요? 컴퓨터로 인간을 조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666이라 할까요? 여러분 사이보그라는 말은 사이버네틱 플러스 오가니즘입니다. 사이버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고 무선통신상으로 네트기라는 말은 이게 의식, 이걸 말하는 어디요? 사이버상으로 의식을 조정해서 오가니즘하는 기관을 말해요. 사이버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선으로 사람의 정신을 컨트롤해서 신체 기관을 움직인다. 이게 사이버입니다. 로보캅이 사이버고 사이버를 말 뜻이 그래요. 그런 세상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기술이 좋아져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인간이 주는 뇌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온 지 거의 10몇 년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바코드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바의 긴 줄에는 사실 6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빼놓고 해놨는데, 그래서 666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666이 교회에서 666이 바코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새끼들 전부 다 2단으로 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방법, 치고 바꿔버렸어요. 아니지롱. 여러분, 정말 주장했던 사람도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늑대 소년 이야기 보세요. 몇 번 이렇게 빗나가 버리면요, 나중에는요, 이게 666 해봐야 안 믿어요. 또 소울처럼. 이러고 안 믿는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 의전차는 똑같은 차 몇 대 만나고 굴린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대통령이 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바꿨어요. 바이오 칩이래요. 생체 칩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속아요. 야, 교회에서 언제는 뭐 누구 목사가 바코드라더니 요즘에 바코드 시대가 아니고 요즘에 바칩인데요, 목사님. 목사님 이상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할게. 절대 정말성이 못해요. 쫓겨날까봐.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바칩으로 바꿨어요. 바이오칩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같은 인간들이 베리칩을 조심해야 되는 거, 베리칩이 뭐 저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주 긍정적으로 파지티브 아이디어로 바꿔버렸어요. 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와 명치 문제가 아니고요, 실상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냐면 그거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고 짐승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앞에 나오고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가. 그럼 경배를 어떻게 아까 말했죠? 컨트롤이 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 현재 매매에 관련된 이런 그 어떤 상징, 표 중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유력한 게 뭐라고요? 베리치. 혹은 요즘 용어로 하면 파지티브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냐? 저는 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성경 보세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중대 그 어느 수나 이마에 표를 갖고 이거 150법을 들여가지고 밝혀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면 매매를 못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인물 수나 지혜가 되겠습니다.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말은 똑똑한 놈들만 알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요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사람의 수니 사람 수니까 사람 셀 수 있죠. 그 수는 666이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죠. 우리 번역이 틀렸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진 사람은 뭐냐면요, 여러분 on your hand, on your right hand, on 위에, on your forehead, 이마 위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현대 영어 번역입니다. NIV 같은 타입이 돼 있어요. 근데요, 1537년, 1560년, 1611년, 지금부터 400년 이상 된 성경들이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in your, in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놀라워. 헬라어 전사 에피를 보면 에피. 이 에피는 뭐냐면 뭐뭐 위에 또는 뭐뭐 안에 둘 중에 하나를 번역이 돼요. 그런데 왜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400년 전에는 안에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 피부 속에다가 표를 넣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는 시대인데 왜 안 넣었을까요? 그게 우리보다 더 헬라어에 능통한 시대 사람들인데 그 시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문맥에서 이 말은 스페인 번역이 됐어요. N, 스페인 말 N으로 되어 있는데 in your hand라는 게 맞다고 해서 인어하는 거예요. 기술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술이 돼요. 기술이 되는데도 번역을 어떻게 해요? on 이렇게 놨어요.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속이는 거라고요. 오해를 하려면 400년 전 사람들이 아니 인이 뭐야 인이? 이게 뭐 들어가 이게? 근데 다른 뜻을 보니까 온도 있더라 위에 있더라. 그러면 400년 사람이 오히려 네 이마 위에 네 손등 위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실제로. 안 그랬습니까? 인도 지진이었지 위에라 위에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오늘날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기술이 없는 사람 시대에 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양심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온이라고 했다는 건, 위에라고 했다는 것은 비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의심나면 옛날 번역본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베르시비 유님이냐, 그 고난에 의해 스스로 올라가는 것,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능히 받으심을. 이것이 말이 두 가지만 같은 통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능력을 주고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번역에 빠지게 했어요. 이 표가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빼버렸어요. 옛날 번역에 500년 전 번역에 있어요. 그의 이름의 수 그리고 그의 표를 받자고 이기고 나는 사람들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건부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표 받으면 미안하지만 아웃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걱정했어요. 어느 날 교인들 중에 누가 이걸 갖고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세상 편하고 좋다고. 나 어떻게 설교하죠 그때부터? 반은 받은 사람과 반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교를 만들어야겠어요. 출교하기로. 나 정말 부담이 돼요. 나는 그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지만 성경 볼 때 분명히 표를 받는 자 있고 안 받는 자 있는데, 만약에 진짜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내가 여러분 이겨봅시다 설교가 되잖아. 근데서 받고 왔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실 거 이렇게 설교해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여러분은 끝이야 이렇게 설교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마지막 때에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진리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발 저를 피곤하게 좀 만들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겠고,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의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라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니는 받고 니는 안 받았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빠가 벌어 들어온 돈을 먹고 사는데 아빠가 표를 안 받아. 우리 집에 굶어야 돼요. 아들이 어쩌겠어요? 아빠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겠죠. IMF 때도 가족들이 가장들 다 버려쳤는데 어떤 일이 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벨집이 6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능을 보겠습니다. 몸 밖에서 감기를 이용하면 무선으로 전파된 에너지가 피부를 통과해서 그때 피부 속에 고정된 벨치부터 방출되는 열의 빛이 방출하면 이게 양쪽 방출하는 게 만나서 번호와 감지를 전달돼 읽게 된다. 감지는 신원번호를 불러내는 기능을 하고 벨집의 자료는 해당 정부기관의 자료전 데이터에 전파된 시드 권장 저장된다. 정부에서도. 의료용으로서 피부 속에 있는 벨치는 환자, 의료진들, 제조업자에게 무선 배치포인트 안전하고 비공개로 의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시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전자기술 의존하여 의료용이나 다른 중요한 자료의 증명을 조작이 불가능해 실행된다. 이 수는 절도 분실 복제 위험 자료의 주다 본질적으로 줄이거나 배제한다. 카드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몸 밖에서 감지를 하면 추적이나 구조에서 신원하기 상태의 향상과 법칙 집행과 방어에 사용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25년 전에 비디오를 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과학자의 강연 테이프였는데 그 과학자의 강연 테이프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세계 회의를 가면 과학자들이니까 90년대 초반입니다. 고민이 있대요. 야, 우리나라도 89년대에 유괴가 유행했던 거 아시죠? 89년도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육지에서 천막을 치고 산에서 살아요. 우리 막내 동생 데리고. 근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뉴스에 89년대에 유괴 납치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사람을 잡아서 기름을 짜리고 어쩐 일이 나오고.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제가 부모님 걱정해서 그 어릴 때 교회 와서 기도했다 밤에 할머니랑 88년 89년에 그래서 그 연도를 기억해요. 자, 근데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91년 동안 92년 도입니다. 봐보세요. 그 과학자가 뭐냐면 우리가 세계회의를 가면 서로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다고 했어요. 야, 요즘에 유괴도 많고 납치도 많고 정말 그런 범죄가 많지 않냐? 그런데 그 유괴범이나 납치범만 딱 잡아가지고 죽이면 좋을 텐데 이게 저격수가 조종을 해도 말이야 움직이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 유괴범을 납치범을 죽이고 인지를 풀어낼 수 있겠냐? 그때 이 과학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공위성들 있지 않냐? 레이저 기술이 좋아질 거고 인공위성 돌아다니지 않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서 있는 좌표만 입력하면
요즘에 미사일도 그래 나죠. 좌표만 있냐면 좌표의 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요즘 미사일들은 날아갈 때 잡히면 미사일이 지금 움직여요. 비행기처럼. 이런 시대입니다. 좌표만 있냐면 인구수에 빙 돌다가 그 가까운 위치에 가다가 레이저 뿅 쏘고 가버립니다. 뿅 쏘면 그 어떻게 해요? 그 좌표에 입력된 인질범만 머리를 레이저 관통하고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깔끔하게 끝난다. 이게 25년 전 과학자들이 국제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야. 아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어떻게 읽어낼 거야? 그 사람에서 자기 고유의 전파가 방출이 된다면 이해되죠?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식별 장치가 있고 그게 수신이 이제 송신되고 수신한다면 일일이 사람들이 뭐 옛날에 테이프 쓰지 뭐 좌로에 또 동경에 이런 줄 필요 없이 컴퓨터로 각자 고유 식별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에 있냐면 그 코드에 있는 사람이 어딘지 바로 잡혀 나오겠죠. 그 코드 번호 딱 있냐면 그게 레이저 발사 도달 지점이에요. 한 방으로 버튼을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듣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법집행과 방어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엔진, 서머라이프 이게 제가 여러분 이 바퀴벌레 아니고 이게 뭐지 집신벌레 이거 브르르 돌리면 프로펠러지 축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전지로 조기 경보 작전에 중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쁜 기사이 됩니다. 벨트를 몇몇 수단으로 규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유력한 증거인데요. 벨트의 생성이 알려진 시기는 2001년 12월 19일입니다. ADS-4가 나오는 거고요. 이때 발표했습니다. 벌써 15년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쯤 이제 얘기할 때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처에서 허가서를 발행할 때 명시된 서류 안에 뭐였냐면 이제 아까 특허청에 특허 낼 때 97년도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합니다. 특허해 주세요 했죠. 이건 이제 시판을 하려면 시판을 하면 식품의약처에서 인준을 해준다 했죠. 그때 어떤 농도로 쓸 거냐 어떻게 안전하게 쓸 거냐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그때 이제 서류에 벨트를 사람의 몸에 넣고 시판하고 된다 그랬어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휴먼 바디 아시겠죠? And sell 한다. By the phone of 벨트. 벨트를 팔 수 있게 한다. 인체에 넣을 수 있도록 팔아도 된다. 식품에서 허가해줬어요. 2001년도에 칩을 소비자에서 넣어서 인서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넣는 칩은 베리칩만이 일한다. Only FDA approved human implantable microchip. Only 이것만 허가해준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제일 지금 유력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확실한 증명이 될 것이다. 증명. 그래서 파자틱 아이디라고 나온 거예요. 오른팔 어깨 관절 아래에서부터 팔꿈치 중간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옮기는 문제도 아니에요. 매매수학적인 눈이 연방정부 시행령에 따라서 정보 요구하는 개인의 신분증을 발급하자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연방정부 요구하는 개인의 신분증. 요 신분증이 현재 주민등록증이 아닙니다. 지금 신분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모든 나라 합의한 UN 의제 21에 소비자의 DNA를 확인하기 위해 코드 수준을 적용한다. 바로 요게 적용된 신분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2000년 11월 플로리다 산업신문은 신문에 나왔어요. 플로리다 비즈니스 저널이에요. FBJ 한국이 베리칩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고 공개했어요. 신문에. 한국 글로벌 과학 융합 기술이 독점 판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GIT 이게 과학기획이에요. GIT는 3개월에 반드시 최소량 5,000개의 베리칩을 소비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에요. 2002년 이후 2003년부터로 생각하면 진짜 13년 전부터 한 달에 5,000개씩 소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국의 GIT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되어 있는 베리칩을 사람의 몸에 넣어야 돼요. 계약 조건이니까. GIT는 같은 계약의 칩을 몸에 넣은 사람의 정보를 일견한 스캐너 216개를 소비한다. 5,000개, 216개. 5,000개를 베리칩을 넣으면 216개 스캐너를 같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12년 만에. 아니 2년 만에. 월드컵 열광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칩을 넣고 있는데 사무기관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사무기관 또는 노인들, 치매 환자들. 강의 집사님, 맞죠? 대충 맞죠?
기존의 정보통신과 가전사업을 소프트웨어 솔루션 위주로 바꿔서 부가처럼 무슨 말하면 가전제품 위주로 만드는 S전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의료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겠다. 전자가 이쪽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돈 되니까. S전자 어딘지 아시죠? 2004년 한국 벨지회사로부터 판매 우수상을 받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팔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몰라요 근데 지금 늦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잠복기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법률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원을 받게 됐고요. 학교 같은 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뒤에 미국 건강보호법에 보면 희한하게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2는 교육관계 규정입니다. 교육관계 규정에는 학교에 애들 등록금 내죠. 학교 관리 모든 걸 관리하죠. 그거 할 때 애들이 그거 받게 돼 있어요. 근데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 있어요. 근데 부모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 맘만 어쩌면 나는 학교도 못 가요. 완전 사회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애 새끼를 키우면 부모도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데이터 뱅크는 폐지한다고 했어요. 요즘 아마 인양에 있는 은행들 있죠? 보세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전자로 돼 있는데 이런 은행 폐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국 거기 그 법에 의료 직원들을 더 확대한다고 돼 있어요. 특히 간호인력. 왜 그러면 이 칩을 주입하기 위해서 병원하는데 이제 치료받아야 되고 앞으로 진료 카드 일단 다 넣어줄 테니까 병원에 가서 재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아낀다 그러는 거 좋아요. 그렇잖아요. 병원들이 다 했어요. 또 응급환자 발생시 스캔할 때만 아, 이 사람 어디 병이 그러면 바로 진료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받게 하려고 상담에 20분이고 지구에 10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고 이거를 주입할 수 있는 요원이 지금 현재 의료 인력 말고 추가 의료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건강법에 이 추가 의료 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치하려고 법안에 돼 있고 그게 2006년도부터 이게 실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의 집사님이 그 교육 받을 때 학교에서 들어봤대요. 그런 이야기. 한국에도.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주사기 주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해요. 의료행위 비슷하니까 의사. 그래서 학교에도, 은행에도, 회사에도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4년 한국 벨지회사부터 판매 우수상을 받았고요. 4만 명 이상 백신 삽입했다고 상 받았어요. 4만 명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실상을 숨겨 알리지 못하는 게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환장하고 뒤집어지고 미친 일이에요. 교회들이. 얼마 전에 여의도 수목님께서 발표했죠.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여의도 수목교회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수만 명이 득석득석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베리칩 이꼴 66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 나 이단으로 몰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터넷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 그러던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는 항상 말로 최신거 좋아하죠 여러분. 최신의 정보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요엘서 들었죠 전사님. 요엘서 되게 좋았다고 그랬죠. 예,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불같은 시험을 지나간다 했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알아야죠.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절대 이러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천국 지역도 이해하는데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밧줄 잘리게? 절대 얘기 안 해요. 막연한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막연한 하나님 나라 밑도 끝도 없어요. 2003년 이미 13년 전에 6월 10일 NBC 미국의 MBC 유명한 3대 뉴스 중에 하나죠. 마이클 라저 재원 앵커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2003년도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최근에 라디오 무선 주파수 RFID 기술입니다. 신문칩은 정확한 과학기술이 접근수의 도구로서 어느 날 수억 생명을 중에 진짜표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앵커가.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과학기술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 몰래 접근하고 있으며 세계는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주의식 칩이 확실히 기독교 신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미국 메이저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MB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신실한 신자들은 누구든지 이것이 요한계시에 연된 사단의 사슬 짐승표로 믿는다. 미국 내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갖게 돼서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될 것이다. 벌써 지금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벌써 대두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개인을 주장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악의적인 감시에 열광을 내는 세계 정부 경찰의 강압적인 힘이 될 것이다. 미국 메이저 방송 MBC에서 옛날에 걸프전 때 막 MBC, ABC, CCN 막 난리였죠. 그 MBC 그때 익숙해진 미국 방송 MBC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이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거 한 세대 안 가르치고 한 번 못 배우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종말에 관한 지식도 한 번 못 배우고 한 번 거부해버리면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막연하게 주먹구기식으로 또는 목사의 권위 아니면 어떤 그냥 뭐랄까요 무턱대고 신앙의 어떤 권위로 교회에서만 믿어야 돼 그냥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정도 자료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엔 미래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2020년짜리 2025년짜리 2030년짜리 2040년짜리 2050년짜리 유엔 미래보고서 같은데 그리고 엘고 쓴 책 헨리 키신저가 쓴 책 지속가능 혁명은 그런 쓴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고서들도 나왔어요. 출판을 다 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다 확인은 못했지만 목차만 훑어봐도 이런 내용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극단적인 목사들이 저런 얘기하지. 멍청하고 맹목적이고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목사들이 이렇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찌 될지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련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매우 포괄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지만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믿자면 그렇지?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개 있지만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2000 몇 년도부터인가 기숙사 들어가려면요 몸 안이 아닌데 그거는요 표면에다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긁고 들어가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채플 드는 그 대학교에서 제가 청년사이기 때문에 청년들 다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아까도 우리 이재만 선생님 트렌드 얘기했잖아요. 흐름을 보시라고요. 흐름을. 어찌 부정할 수 있는 흐름입니까 이게. 깨어있어서 분별하시고 옳은 것을 택해서 많은 사람 옳은 들인데 공청에 들어가 지킨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성경에 따라 행하고 계획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이 땅에 무서운 일들이 있으리니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어도 남을 만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시간이 있어 분별하여 어젯밤에 드는 대로 배우고 확신하여서 아는 것을 더 성장하게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진리를 외치는 종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 위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